안녕하십니까. 연구소 권지수 주임입니다. 지금부터 빅데이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빅데이터 배경, 빅데이터 동향, 활용 사례, 그리고 빅데이터와 하두, 클라우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의 배경입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이 왜 나왔을까요? 우선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이 성장하면서 기업들이 소비자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정보를 기반으로 예측 및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처리, 분석 및 활용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 저장, 관리, 분석 기술에 발전하면서 빅데이터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의 종류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종류에는 웹로그, SNS 데이터, 멀티미디어, 그리고 특정 센서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라고 불려지는데, 왜 이런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라고 알려져 있는지 빅데이터가 가지는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빅데이터의 특성은 대용량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IT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TV나 스마트폰, 이런 IT 기기들이 많은 데이터들을 증가시키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시간성입니다. 사물 정보나 스트리밍 정보가 증가하면서 실시간성으로 데이터가 생성, 이동하면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속도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치입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많다고 하더라도 다 빅데이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다양성입니다. 로그 기록, 소셜, 위치 기반 정보, 소비 패턴 정보, 현실 데이터 등 데이터 종류가 증가하였고, 텍스트 데이터 이외에도 멀티미디어 등 비정어단 데이터들이 분석이 가능하게 되면서 많은 데이터들이 분석 가능하고 그런 데이터들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빅데이터 동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국내 빅데이터 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 분석 시장을 중심으로 한 솔루션 벤더, 그리고 오픈소스를 중심으로 한 업체들, 그 다음에 IT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기존 시장을 가지고 있던 오라클이나 셉, EMC 등은 BI, DW 벤더의 기존 강점을 살려서 빅데이터란 영역을 새로 확장하였고, 국내 기업은 주로 오픈소스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술 위주의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 벤더들과 한국 기업들이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계 회사들은 영업 중심의 활동을 중점 두는 반면에 국내 기업들은 빅데이터 인프라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술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발생하면서 BI 업계에는 어떤 동향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의 발생과 그 데이터를 분석 및 처리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BI에서 BA로 진화하는 추세입니다. BA란 기존 BI 개념을 포함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형 데이터에 의존하던 BI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집 가능한 거의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BI 툴은 정형 레포트, 올렛 등을 기반으로 주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나타냈다면 BA 영역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정보들을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봤는데요. 정부의 공공 데이터 개방,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각 나라에서 공공정보를 의무적으로 개방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각 구마다, 시청마다 또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여 사용자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앱들을 개발하여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GPS 데이터를 통해서 교통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셜 분석입니다. 페이스북은 회원의 관심 또는 심리상태, 위치 정보 등을 가지고 이에 맞는 맞춤형 광고를 하는 등 비즈니스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객 및 사용자 분석입니다. 애플에서는 아이튠즈나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아마존의 경우 개개인의 상품 검색 및 구매 패턴을 분석해서 개인에 맞는 쿠폰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자상거래입니다. 아마존에서는 구매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가 한 상품을 구매를 하고 또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으로 아마존 매출의 30%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웹 로그 분석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아마존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웹 로그 분석인데요.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국내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소셜 매트릭스라는 서비스인데요. 검색어를 검색하면 이 검색어를 가지고 트위터와 블로그에서 그 해당 검색어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쫙 뽑아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 긍정, 부정 이런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이슈와 관심 키워드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탐색어 맵으로 검색어에 대한 연관 검색어나 날짜별 검색 주의 그리고 마이닝 분석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페런티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찾았는데요. 이 회사는 빅데이터 분석 툴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 분석 툴로 테러리스트를 색출하고 인신매매 조직을 찾거나 조직폭력배를 찾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CIA에서는 이 툴에 22억가량 투자를 받아서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CIA에서나 미국 정부에서도 이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툴의 장점은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통합해서 분석을 할 수 있고, 페타데이터 단위의 데이터도 빠른 속도로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컴퓨터가 찾는 것이 아니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이 툴을 이용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은 시각화하는데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또 그래프나 새로운 시각화 방식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사람에게 좀 더 정보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빅데이터와 하둡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왜 빅데이터에는 꼭 하둡을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빅데이터는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이 하둡의 HDFS라는 분산 파일 시스템을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버와 저장 장치 간의 I/O 병목 상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클러스터링하여 각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기 때문에 입출력 할 때 나타나는 병목 형상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원 증설이 용이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들을 저장 장치 등의 자원이 부족할 경우 클러스터링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 중지 없이 자원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RDB를 구축했을 때와 비교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저가 사양의 서버나 PC를 가지고 여러 대를 합쳐서 하나의 단일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 있고요. 비싼 장비에 비해서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나눈다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에는 하이브, HBase, 피그, 마오핫, 또 주키퍼 등의 기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카산드라, 몽고DB, 레디스라는 노에스QL 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레디스는 메모리에 로드되는 노에스QL로 대용량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요. 연산 속도가 빨라서 주로 캐시DB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에스QL은 읽기 쓰기 성능 및 확장성이 뛰어나지만 실시간성이 떨어지고 연산도가 높은 작업에는 RDBMS를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노에스QL과 RDB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빅데이터 기술의 중심인 하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둡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대용량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큰 컴퓨터 클러스터에서 동작하는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하둡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아파치 루신의 하브 프로젝트였는데요. 분산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던 것이 지금 구글에서 GFS라는 파일 시스템의 기반이 되었고 지금의 하둡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하둡은 HD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데요. 이 HDFS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암호 기기들이나
이 데이터를 밀어넣는 분산형 파일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하드업에는 이제 맵리듀스라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함수형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데이터 노드가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드업은 기본적으로 한 데이터에 대해 3개의 복제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노드가 고장이 나도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고장난 데이터 노드가 새로 장애를 처리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다시 되게 됐을 때 또 서비스 중지 없이 새롭게 그 데이터 노드를 붙여넣게 되고 그 노드가 다시 그 데이터들이 3개의 복제를 만들어서 그 새로 장애가 복구된 데이터 노드에 데이터가 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하드웹에서 가장 중요한 HDFS와 맵리듀스에 대해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HDFS는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이 데이터들이 각각 노드들에 분산되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복제가 3개가 기본이고요. 세팅 값에 따라 2개나 1개 또는 더 많이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노드들이 많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그 각각 데이터들이 데이터 노드에 산재되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중복이 돼서 들어가진 않고 한 노드가 장애가 났을 경우 다른 노드에서 같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데이터 노드에 데이터가 쌓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엔 하드업 맵리듀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맵리듀스는 맵이랑 리듀스라는 거의 단어의 합쳐진 걸로서 맵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리듀스는 데이터를 계산하는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데이터베이스의 엔진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조가 네임 노드 그리고 데이터 노드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네임 노드에 있는 잡 트래커가 잡에 대한 스케줄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노드의 태스크 트래커들이 잡 트래커가 준 잡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신호를 네임 노드에게 전해줍니다. 그럼 네임 노드는 잡이 수행됐을 경우 다시 이제 잡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리턴해 주거나 아니면 뭐 저장이 됐다, 업데이트가 됐다라는 결과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번엔 하드업 기술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화면. 이거를 이제 하드업 에코시스템 또는 하드업 생태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하드업 코어 시스템인 HDFS랑 맵리듀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은 이 서브 프로젝트로서 비즈니스를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오픈소스들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산 코디네이터, 주키퍼가 있습니다. 분산 환경에서 서버들 간에 이제 상호 조정이 필요할 때 쓰는 시스템인데요. 하나의 서버에만 서비스가 집중되지 않고 이런 트래픽들을
로드 밸런싱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또 데이터의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기 중인 서버로 이제 운영 서버가 바뀌는 클러스터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둡 작업을 관리하는 워크플로우 우지가 있습니다. 자바 서블렛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웹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맵리듀스 작업이나 피그 작업 같은 특화된 액션들로 구성된 워크플로우를 제어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HTFS 기반의 컬럼 기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구글의 빅테이블 논문 기반으로 개발됐는데요. 실시간 랜덤 조회 및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각 프로세스들이 개인 데이터를 비동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맵리듀스는 일괄 처리 방식으로 수행되고요. 많은 업체들이 이제 HBas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얼마 전 이제 NHN에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HBase를 적용을 하였다고 발표를 하였고요. HBase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서버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도와주는 피그, 하이브가 있습니다. 피그는 야후에서 개발됐는데요. 복잡한 맵리듀스 프로그래밍을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자체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맵리듀스 API를 단순화시키고 SQL과 유사한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피그는 SQL 형식보다는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것 같고요. 기존 SQL 지식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반해 이제 하이브는 기존 SQL과 많이 비슷하고 오픈소스로 공개돼서 주목을 받는 기술입니다. 하이브 컬이라는 것을 제공하는데요. 이게 SQL과 많이 흡사하고요. 자바를 모르는 데이터 분석가들도 이제 쉽게 하둡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걸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하둡 설치하고 하이브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셀렉트문이나 그런 것들은 다 기존 SQL과 똑같이 작동하고 텍스트 데이터들도 이제 인서트 할 때 이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서트도 되고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마우트가 있습니다. 이 하둡 기반의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구현한 소스인데요. 여러가지 데이터 마이닝 분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메타 관리를 할 수 있는 H카탈로그입니다. 하둡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테이블 및 스토리지에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하둡 에코시스템에 들어간 다른 시스템들과 상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예를 들어 이제 하이브에서 생성한 테이블을 피그나 맵리듀스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일단은 플럼을 보면 분산된 서버에 에이전트가 설치되고 그 에이전트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는 콜렉터로 구성됩니다.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는 마스터 서버가 있고요. 데이터를 어디서 수집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전송하는지, 어디에 저장할지를 동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파치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스크러블이라는 거는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데이터 수집 플랫폼인데요. 플럼보랑 다르게 중앙 집중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최종 데이터는 HDFS 외에 다양한 저장소를 활용할 수 있고요. 설치와 구성이 쉽게 다양한 언어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형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는 스쿱입니다. 대용량 데이터 전송 솔루션, ETL 같은 건데요. HDFS, RDB, DW, NoSQL 등 다양한 저장소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바로 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RDB 같은 경우 오라클 라이브러리, 자파일 등이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스쿱을 깔았을 때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RDB나 다른 NoSQL 등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시간 SQL 질인 임팔라랑 타조가 있는데요.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임팔라는 클라우드데라에서 개발한 툴인데요. 웹리디스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엔진으로 HDFS에 파일들을 검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조회 같은 인터페이스는 하이브 쿼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HBase와도 연동이 가능하고요. 기존 하이브보다는 속도가 많이 빠르고, 그 다음에 맵리듀스의 단점 같은 것을 많이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조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고려대학교 정보통신학과에서 학생들이 개발한 DW 시스템인데요. 이 타조도 맵리듀스를 사용하지 않고 HDFS에 있는 데이터들을 쿼리 같이 SQL 질의를 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입니다. 클라우데라 임팔라와 비슷한 속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 클라우데라는 상용 개인한테는 무료지만 기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유료가 되는데, 타조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제약이 별로 없어서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다루는 서버들은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이 많습니다. 어플라이언스를 이용하거나 높은 코어와 메모리가 요구되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높은 사양의 서버도 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왜 서버를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게 비용이 절약되는지는 이 두 번째, 서버 사양의 변동이 가능한 특징 때문에 비용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CPU 코어나 메모리, 또 디스크, 네트워크 용량 등을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한데요. 이 조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코어나 메모리가 낮을 경우는 비용도 낮아지고
높을 경우에는 비용도 높게 과금이 되는데요. 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시간에는 이 CPU 코어나 메모리를 올려갖고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량이 낮아졌거나 하지 않을 경우 이 코어나 이제 메모리 디스크들의 용량을 낮춰서 과금이 조금 되게 이렇게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서버에 가상화입니다. 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하드업을 활용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에 만약에 자원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메모리를 늘리거나 코어를 늘릴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데이터 노드들을 늘려야 할 경우도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노드를 늘려야 할 경우 클라우드를 사용 안 한다면 서버를 구매해야 하는데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간단한 몇 번의 클릭으로도 가상화된 서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노드를 늘리거나 줄여야 할 경우 손쉽게 사용자가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 간 데이터 전송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각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들이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기업일 경우 각 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두거나 지부를 둬서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때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 그 나라마다 데이터 센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제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서비스를 할 때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이용한 사례인데요. 국내 글로벌 게임 업체가 각 나라별로 독립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나라별로 분석을 해서 통합 분석을 위해서 국내 서버로 데이터 전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때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 각 나라별로 데이터 센터들이 존재하고 그 처리된 데이터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이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갖고 BI 툴로 분석을 한 후 그 결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게임 업체는 이제 윈도우 애저를 사용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빅데이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